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간절제의 카이로스 탐민입니다. 네,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하신 분들은요, 마음 자세가 남다를 수밖에 없죠. 퇴직하며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제2시급하다가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본인의 건강이나 그리고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병 간호도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 있다면요, 바로 자녀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해야 아무래도 퇴직 후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퇴직 후에 겪게 되는 리스크에 대해서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 후의 리스크, 그 첫 번째는요, 본인의 건강입니다. 건강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챙겨야 할 그런 일순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3.6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장수국가 대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기대 수명은 83.6세지만 건강 수명은 이보다 10년 정도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낮은 시기를 우리는 흔히 장수의 늪이라고 부르는데요. 난 건강해서 절대로 장수의 늪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는 센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쾌쾌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은 미리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것은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요, 몸에 안 좋은 술, 담배를 멀리하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는 그런 건강 습관을 지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술, 담배를 끊어본 사람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것입니다. 술, 담배 안 해도요, 건강에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노년의 마지막 10년을 침대에서 보내지 않으려면요,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곧 돈이고 실천만이 답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퇴직 후의 리스크, 그 두 번째는요, 가족 리스크입니다. 가족 리스크에는 뭐가 있을까요? 노부모 부양 문제와 자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노부모 부양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베이비붐 세대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요, 그렇게 모진 애를 쓰고 퇴직했는데 이번에는 초고령 사회대체에 걸린 겁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넘어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 국민 5명 중에 1명은 노인이라는 그런 말이죠. 참으로 끔찍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요, 어디 좀 갔다 오는데 언뜻 봐도 객차 승객 중에요, 노인이 한 절반이 넘어요. 그 중에 저도 당연히 포함됐겠죠. 이렇게 많은 노인이 무임승차라니 참으로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서요, 퇴직 후에 부모를 부양하는 일 때문에 그 후유증도 점점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노후 준비도 버거운데 노부모의 부양까지 책임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리스크가 퇴직자를 힘들게 합니다. 바로 자녀 문제인데요. 다 큰 자식이 사업하겠다고,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된다면서 부모에게 손을 이렇게 벌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부모의 마음은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한 채 있는 거 담보대출을 해서요, 자식의 사업 미천으로 대줍니다. 지금 내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식의 사업이 잘 되면 상관없지만 요즘 같은 그런 경제 불안기에요, 이런 결정은 자칫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우리나라 노인들이 빈곤하고 자살률이 많은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부모도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이나 자식 입장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부모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면 저는 어떻게 처신할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퇴직 후의 세 번째 리스크는 바로 돈입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도 퇴직 후의 일과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답이 나오겠지만 그래도요, 그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농경사회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했던 것이 또 있었을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고 노년을 맞이할 때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왕개미 연구소에서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70대 저축액을 비교한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요. 우리나라 70대는 1억 원 이상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요, 겨우 12.3%인데 반해서요, 일본의 70대는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나라는 부동산 같은 비금융 자산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이렇게 높았고, 우리나라는 현금은 별로 없고요, 주로 아파트 같은 부동산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하면 빈곤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70대는 현금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은퇴자처럼 당장 먹고 사는 고민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당장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가난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오늘의 나는 지난 과거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지금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젊었을 때 많이 벌었지만 엉뚱한 데 펑펑 쓰고 노년에 결국 파산하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젊은 시절보다 노년이 더 행복해야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실패한 노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비전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이 쓰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돈을 쓰되 엉뚱한 데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벗들에게 족발에 소주 한잔 사줄 정도의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결국 이 말의 뜻은요, 많은 돈도 필요 없고요, 현실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할 일이 없으면요, 권태스러워집니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자체가 큰 고통이라 말할 수 있죠. 지루하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나에게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절대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없어서 생활 자체가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이 없으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퇴직하신 분들은 열심히 저축해서 일본처럼 현금의 비율을 이렇게 높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노년에 행복하려면 본인의 건강을 잘 지키고 가족 리스크를 잘 해결하면서 노년에 필요한 현찰 준비 같은 문제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퇴직 후의 리스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